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노년내과 영양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의 건강만을 전담해 온 전문의 김한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랫동안 마음속을 맴돌던 고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생각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혈압약도 시간 맞춰 잘 먹고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지? 왜 자꾸 몸이 축축 처지는 걸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한 바퀴를 돌고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동네 산책까지 할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단만 봐도 겁이 덜컥 나시나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똑같은 고민을 토로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놀랍고도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절되지 않는 혈압도 당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근육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정 나이를 지나면 근육량이 매년 1% 이상씩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힘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이 과정이 가속화되고 70대가 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는 근육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 정정하시던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빠지시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대퇴골 골절이었고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그 낙상사고 이후 할머니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근육은 단순히 건강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을요. 근육이 무너지면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 가슴 아픈 경험이 제가 노년층의 근육 건강과 영양을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은 젊은 의사들처럼 실수했습니다. 비싼 보충제, 수입 건강식품, 최신 예약 저널에 나오는 고급 영양제들에만 집착했죠. 해결책은 복잡하고 비싸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가장 활기차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비싼 단백질 파우더나 수입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동네 마트에서 파는 평범하고 소박한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싼 제품을 처방하는 대신 우리 밥상의 반찬으로 근육을 살려드리자. 병원비를 아껴주는 음식 처방을 해드리자. 이것이 제 진료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진료 경험을 통해 검증된 근육을 위한 4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보충제보다 효과적이고 두부보다 싸며 계란보다 든든합니다. 저는 이들을 벌프 근육 수호된 벌프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제 환자분이셨던 72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삼시세끼 밥은 절대 안 거릅니다. 흰 쌀밥 한 공기에 김치, 나물, 국까지 다 챙겨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죠. 우체통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나 적었습니다.
악력은 약했고 걷는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느렸죠. 문제는 어르신의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는 피하고 흰쌀밥과 국수 같은 탄수화물로만 배를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은 굶주린 상태로 쓸모없는 에너지만 채우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드시면 체중은 유지될지 몰라도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3가지 나쁜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남기는 습관입니다. 따뜻하고 넘기기 쉬워서 국물을 좋아하시죠. 하지만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단백질은 국물이 아니라 생선, 두부, 콩 같은 건더기에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대부분 소금물일 뿐입니다. 국물만 드시면 혈압만 오르고 근육은 굼게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는 충분히. 두 번째 나쁜 습관, 밥은 대충 먹고 단백질 보충제에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식사를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엔 빵 한 조각, 점심엔 단백질 음료 하나 드시고는 건강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 가장 건강한 90대 어르신들은 진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단백질을 섭취하셨습니다. 위와 장이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40대 때와 똑같은 양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땐 적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근육을 잘 만들지만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40대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나이 든 몸은 고급 연료를 많이 넣어줘야 굴러가는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을 말씀드려야겠죠. 여기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소화도 잘 되는 4가지 별표 근육 수호대 별표가 있습니다. 근육 수호대 1번, 건새우, 마른 새우, 건새우. 그거 국물 낼 때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재료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건새우는 단백질 폭탄입니다. 실제로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50g 넘게 들어있는데 이건 같은 무게의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함량입니다. 게다가 근육을 지탱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도 가득합니다. 저는 건새우를 자연이 준 짭짤한 단백질 알약이라고 부릅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셨던 78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속이 불편해서 우유나 보충제를 못 드셨어요. 제가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에 건새우 한 줌만 넣어보세요 라고 처방해드렸습니다. 딱 3개월 뒤 할머니의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웃으시며 이제 지팡이 없이 시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갈아서 밥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건새우 자체에 간이 되어 있으니 요리할 때 소금은 줄이셔야 합니다. 근육 수호대 2번, 고등어, 꽁치 통조림은 영양가가 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에나구, 고온 가열 과정에서 뼈가 부드러워져서 뼈째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을 먹을 때 버리는 뼈 속에 엄청난 칼슘과 고품질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죠. 근육에 힘을 주고 심장까지 지키는 음식입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던 남자 환자분께 일주일에 2번 고등어 김치찌개를 드시게 했습니다. 2달 후 다리가 훨씬 튼튼해지셨고 사모님 말씀으로는 말도 더 또렷하게 하신다고 하더군요. 찌개든 조림이든 캔 속의 국물은 버리시고 고기와 그 부드러운 뼈까지 꼭 챙겨 드세요. 근육 수호대 3번, 검은 콩, 서리태. 콩이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검은 콩은 차원이 다릅니다. 소화가 편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껍질의 검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핵심 무기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단백질이 집, 근육을 짓는 벽돌, 별표이라면
헐반은 벽돌을 공사장으로 나르는 벌프 배달 트럭 벌프입니다. 길이 막히면 벽돌이 도착하지 않겠죠. 검은 콩은 벽돌도 공급하고 배달 트럭도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가 약해 고생하시던 68세 환자분이 하루 한 끼 검은 콩 밥을 드시기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혈압도 안정되고 친구분들과 여행을 갈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따뜻한 두유로 갈아 드셔도 좋고 콩자반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근육 수올에 4번 들깨가루 이건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들깨가루는 우리 몸속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벌프 소방수 벌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엔 나도 모르는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야금야금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국이나 나물 반찬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딱 넣어주세요. 고소한 맛은 물론이고 근육을 파괴하는 염증과 싸워줍니다. 맛도 올리고 건강도 올리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사랑해요 영일 근육 밥상 챌린지.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벌프 30일 근육 밥상의 약속 벌프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들깨가루 중 적어도 하나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드실 필요 없어요. 돌아가면서 드세요. 월요일, 밥에 검은 콩을 넣어 드세요. 화요일, 간단하게 고등어찌개를 끓이세요. 수요일, 시금치 나물에 건새우를 넣어보세요. 목요일, 국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뿌리세요. 첫 일주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차가 되면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콩팥, 신장, 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써먹어야 근육이 됩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걷기, 계단 오르기, 아니면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건축자재이고 운동은 건축 기술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잠은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이니 7-8시간 푹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튼튼해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걷는 9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웃고, 매일 움직이고, 매일 잘 챙겨 먹어. 단순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 음식들을 드시기로 선택하고 움직이기로 선택하세요. 손자 손녀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집에 가시는 길에 마트에 들러 건새우 한 봉지, 고등어 통조림 하나를 사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벌프 30일 근육 밥상 약속합니다. 벌프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를 큰 낙상 사고로부터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